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먼저 미국 증시 핀비닷컴에서 그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죠. 자, 다우 지수는 217포인트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2611포인트, 192포인트 올랐네요. 거의 뭐 1% 가까운 상승세. 특히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61% 올랐고요. 네, 러셀 2000 지수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주시장 산업 정책. 네, 이제 대선 이후에 나왔을 때 썼는데요.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사주 환원 제도와 자사주 소각, 이 환원 제도와 추진한다는 여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 상승 배경의 하나죠. 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자, 미국 증시는 이제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죠. 올해 20% 상승했고, 자,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1만 2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 S&P 500 지수는 6,263포인트.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의 주요 투자 기관에서 S&P 500 지수의 올해 연말 목표치 6,600까지 내다본다는 내용 말씀드렸었죠. 자, 원달러 환율은 1373원 58전으로 끝났네요. 달러 인덱스는 97.14포인트. 자, 반도체 지수 ETF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11만 달러를 돌파한 걸로 나오죠. 네. 11만 957달러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VIX 지수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주요 종목군들 한번 차트 함께 다시 보시죠. 엔비디아 뭐 대단합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종가상으로는 이제 4조 달러를 뛰어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래도 엄청나죠. 3조 9천억 달러, 3조 9,7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조 7천억 달러, 애플이 3조 1,000달러, 1,000억 달러. 자, 엔비디아 쭉 150달러대를 돌파하고 162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오펜하이머에서 저평가됐다고 목표가를 600달러로 올렸죠. 종가는 503달러. 애플 211달러. 아마존 1.45% 올랐고요. 메타 플랫폼 1.68% 상승했습니다. 브루드컴 2.24%, 구글 알파벳 1.3%. 그러니까 이 메가캡들 시총상위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는 뭐 왜 그런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행복. 이 정치적 리스크가 없으면 테슬라도 상당 부분 좀 올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아쉽습니다. 넷플릭스 1% 상승 마감했네요.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2.45%. 지난주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조정 시 뭐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TSMC도 1.76% 상승 마감했네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 그 하루 전에 이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이 한 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보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은 강세로 보는 거죠. 비록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보이더라도 주식시장은 좀 강세로 좀 본다는 얘기죠. 왜 단기간에 이제 압박이 주식시장이 좀 강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어떤
무역 관세 헤드라인 보다는 추세,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 이 추세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밑에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수급동향, 우리도 수급동향 보시죠. 여기서 보면요. 뭐 매일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기관은 지금 4거래일 연속 팔고 있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대응이 참 껄끄럽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자, 그런데 코스피 한번 보시죠. 코스피. 그러니까 미국도 이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같은 거 어떻습니까? 코스피. 차트 공부를 먼저 하시죠. 애매할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트라고 그랬죠? 자, 이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스닥이고요. 자, 코스닥을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죠. 이게 이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 추세, 이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난 시점이죠. 요 시점부터 5월 말부터 그 다음에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잇는 겁니다. 이 저점과 이 저점도 이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요 저점을 잇는 게 맞겠죠. 네. 이 추세를 강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오히려 추세 하단부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죠. 차트상으로 말이죠. 여기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추세 그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때 매수 시점이죠. 또 조정받고 추세 하단 건드릴 때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죠. 추세를 이제 깨트렸다가 다시 회복 못하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죠. 자, 코스닥 봤죠? 네,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차트로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죠. 이게 이제 하락 추세 돌파한 다음에 거래에 유입되게 되면 사는 게 맞죠.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뭐 상당히 강하죠. 엄청나죠 지금. 그러면 이걸 좀 추세를 그릴 때 일봉 차트에서는 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추세를 깨뜨리지 않는 한 일봉이 좀 너무 가파르다 그러면 자 주봉 차트를 주봉 차트를 좀 적용을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는데요.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함께 추세선을 좀 파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밑단에 이제 그 그림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봤지만은 이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 무역 전쟁에 관한 어떤 이 잡음, 노이즈, 시끄러운 게 다시 있을지라도 시장은 좀 강세 경향으로 좀 보고 있고, 뭐 단기간에 상승이 크니까 뭐 조정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시장 자체는 이 추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단에 이 내용은 이겁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전략가들이 쓴 건데 역사적으로 대형주는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한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이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2020년 4월 그러니까 2월 4일 날 1조 달러에 도달한 이후에 53% 올랐고요. 24년도 6월 26일 날에 2조 달러 도달하는데 17.27%. 자,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23년도 6월 13일에 1조 달러 돌파 이후에 16% 올랐고요. 2조 달러 돌파한 24년 3월 1일에는 45%. 그 다음에 이제 3조 달러 돌파한 24년도 6월 5일자에는 18% 이상 올랐다. 평균적으로 이제 1조 달러 돌파했을 때 얼마 올랐냐? 평균값은 26.6%, 중간값은 18.54. 아마존이 가장 상승률이 좀 좋았었던 거죠. 자, S&P 500 맵, 뭐 간략하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주도했죠. 그럼 반도체 혼조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좀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가까이 좀 이르렀다는 얘기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펜하이머가 퍼폼에서 이제 아웃퍼폼으로 등급 상향 조정, 목표가는 600달러. 분기 실적은 7월 30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합니다. 네. 오펜하이머가 말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잠재력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 메타 플랫폼, 이 세계 최대 안경 제조업체인 에실록 룩스티카, 그러니까 레이방 안경 브랜드 있는 데 있죠. 네, 이거 이제 지분 한 3% 미만으로 인수했는데 주가는 좀 올랐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인수를 했냐? 원래 이제 이 회사하고 AI 기반 스마트 안경 개발을 위해서 수년간 협약을 해왔죠. 2021년도에 레이방 안경을 AI 이제 적용한 여기 이제 내장 카메라, 뭐 이미지 캡션, AI 버전 기능을 갖춘 안경을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스마트 글래스가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애플도 내년 말에 이제 AI 글래스 내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네, 국내 증시. 어제 일단 뭐 이틀 전부터 가장 화두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들 주가가 크게 강했습니다. 네, 그게 강했어요. 지금 상법 개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사주 소각, 이 민주당이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네. 9월 제가 여기도 일정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미리미리. 네,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떤 게 논의가 되냐? 자사주 의무 소각 논의, 배당 분리과세. 미리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게 네, 제 유튜브의 강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시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앞서서 나올 수 있는 걸 여기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하셔야겠죠. 저는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여기서 추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증권사, 유한타 증권 고객이 되고 제 관리자, 뭐 아주 쉽죠. 그냥 증권사 계좌 개설하시고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투자 금액 본인 계좌에 넣으신 다음에 여기 저가 있는 지점 골드강남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시고 고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제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당연히 고객이니까 종목을 추천해드리겠죠. 매수 매도 시점 말씀드리겠죠. 꼭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증권 은행주죠. 증권 금융지주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증권주가 막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으로 자사주 비중 높은 것들, 조광표기랄지 뭐 이런 거, 지주사, 롯데지주 뭐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한 거죠. 미래세 생명이랄지, 미래세 증권이랄지. 덩달아서 이제 지주사들도 중간 지주사, 중소형 지주사 동반 상승해 버린 겁니다. 뭐 하림지주, 뭐 KCC 등등. 이거는 상대적으로 증권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했죠. 그 다음에 보험주.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하루 전에는 금융주, 은행주 쪽으로 쫙 매가 붙고 어제는 증권주, 보험주 이런 쪽으로 순환매를 확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선주까지.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상 알테오젠, 그 다음에 뭐 이런 바이오 쪽이 움직였죠. 근데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미리 여기서 보시죠. 머크의 키트루다 SC제형, 네, 이게 FDA 최종 승인 여부가 9월 23일 날 나옵니다. 현지 시간이겠죠. 10월 1일 머크 키크루다 SC제형 출시일입니다. 이게 또 알테오젠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어제 수급 보시죠.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를 보자 그랬죠. 추세를 보자. 잦은 변화보다는 추세.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흐름상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저는 뭐 3,300 여기 보면 2021년도 6월 1일자 3,316포인트를 저는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돌파를 단번에 할 수는 없겠죠. 네,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빠사 58보다는 빠사 55 전략이 좋다고 그랬죠. 빠지면서 사서 오르면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 물론 이제 일부는 58 해도 되겠죠. 자, 코스닥 지수 월봉입니다. 아직 이 추세 딱 그려보게 되면 850선에 만나게 됩니다. 850에서 900까지는 최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 가야죠. 네, 코스피가 3,300을 뛰어넘으면 네, 코스닥도 이 1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제 특징주 보시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에 증권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다.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 현실화 기대에 관련주가 랠리를 보였다는 얘기죠. 네, 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감, 증권주 강세. 네. 어제 외국인은 현대, 로템, 달바 글로벌. 기관은 LIG 넥스원, 삼성 중공업을 순매수했네요. 그러나 아쉽게도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틀 상승 후에 매도세. 뭐 SDI랄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네, 방시혁 의장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한 5% 빠졌다가 마이너스 1.6%로 좀 낙폭을 줄였네요. 내주에 또 네, 하이브에 대한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 뭐 순매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 뭐 동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러죠. 옵션 만기이고요. TSMC 6월 매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네,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휴식 많이 취하시고 포도당 제때 또 섭취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